Unfortunately for a lot of you, you're going to have to put up with me for a little bit longer, mate. So you're going to have to put up with me for a little bit longer, mate. So. 안녕하세요, 볼리티비 성욱입니다. 토트넘이 손흥민 없이 유로파리그 4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박수. 네, 사실 쉬운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15위 팀이고 프랑크푸르트는 분데스리가 3위 팀이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으로 봐도 토트넘이 이긴다고 자신할 수가 없는 그런 대진이었는데요. 하지만 홈에서 이거 이길 생각이 있나 싶은 그런 경기를 하고서도 어쨌든 무승부를 거두고 원정에 이제 2차전 와서 1대0으로 승리를 좀 하면서 통합스코어 2대1로 유로파리그 4강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 끝난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앞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굳이 할 필요 없는 그런 얘기를 또 꺼냈어요. 근데 저 인터뷰가 되게 좀 그런 게 뭐냐면 그 앞에 계속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는 뭐 신경 쓰지 않고 자기는 뭐 팀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중요하고 선수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해놓고 굳이 약간 좀 비꼬는 거죠. 자기를 좀 비판하는 뭐 언론이나 팬들에게 많은 분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일이 됐네요. 저를 조금 더 오래 보시게 됐으니까 약간 좀 빈정되는 막 굳이 그런 얘기를 왜 했나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비판받는 시기여서 좀 견디기 힘들 수 있지만 뭐 스포츠계에서 요즘 일상 다반사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 현지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성적이나 이런 거 감안하면 그냥 그간 보여줬던 본인의 어떤 대인배적인 면모를 좀 더 오래 유지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승리하고 잔치집인 상황인데 또 굳이 이런 얘기 해가지고 아직 우승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좀 요거 하나 이겼다고 또 의시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그런 시점에 저렇게 불특정 다수를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굳이 해가지고 본인한테도 좋아 보일 게 없는 인터뷰를 좀 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자, 아무튼 토트넘으로서는 유럽 대회 4강 진출. 포체티노 감독 시절인 지난 2019년 UEFA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차지할 당시에 그 4강 진출했던 이후로 6년 만에 4강 진출입니다. 당시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많이들 기억하시죠? 8강 맨체스터 시티와의 두 경기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토트넘의 4강 진출을 이끌었었죠. 그리고 이어진 4강에서는 그 모우라의 전설의 해트트릭, 아약스 꺾고 결승까지 갔는데 리버풀한테 졌던 그게 벌써 6년 전이네요. 아무튼 기록을 보니까요. 토트넘 역사를 통틀어도 유럽 대회 4강까지 갔던 감독이 이전까지 3명밖에 없었더라고요. 전설의 빌 니콜슨 감독이 상당히 오랫동안 팀을 이끌었는데 63년에 커비너스컵 우승할 때 그리고 이제 72년에 UEFA컵 우승할 때 그리고 그 외에도 3번 더해서 이제 5번 4강에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80년대에 이끌었던 키스 버킨쇼 감독이 82년, 84년 2번 이제 유럽대 4강 올라갔었고요. 그 중에 이제 84년에는 UEFA컵 우승을 했었고 그 다음이 이제 포체티노, 그 다음이 지금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뽕이 들어갈 만은 하긴 한데, 저런 인터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이번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토트넘이, 이렇게 4강을 자주 가는 팀이 아니지만, 이런 얘기 했던데, 본인의 성과를 조금, 좀 자부심을 가질만 하긴 하지만, 굳이 그런 얘기를, 아무튼 지난 40년간 토트넘 지휘봉을 잡고 유럽대 4강에 올라갔던 감독은 2명뿐이다. 포체티노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토트넘은 그 프리미어리그 클럽 중에서도 좀 이른바 빅클럽으로 불리고 있지만 확실히 그런 어떤 혈통 같은 게 좀 약하긴 합니다. 자, 아무튼 손흥민 선수의 현역 시절 그 무관 끊는 모습 보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날 부상으로 아예 원정은 오질 않고 경기에 못 뛰었지만 일부 팬들은 포스텍 잘려야 되고 또 토트넘 보기 싫다, 토트넘 그냥 탈락해라 이러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는 깊이 있고 4강에 올라가길 바랬습니다. 결승까지 가길 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든 우승을 좀 하는 거 보고 싶기 때문에. 자, 손흥민 선수도 경기 직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렇게 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승리 결과를 캡처해서 올리고 너희들이 자랑스러워 잘했어 계속 나가자 이런 글을 올리면서 먼 거리에서 팀의 또 4강 진출을
축하하는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본인도 마음이 좀 착잡할 것 같고, 지금 또 부상 정도가 어떤지, 또 과연 복귀가 올 시즌 안에 가능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려준 바가 없기 때문에 좀 팬들의 걱정이 좀 큰 상황인데, 어떤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또 스토리 올라오는 거 보니까, 또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또 희망을 갖게 되네요. 자, 토트넘은 이날 손흥민 선수 없이 이제 경기를 치렀는데요. 하루 전에 이제 다 공유가 뭐 됐습니다만 부상 때문에 일단 좀 빠지게 됐고, 그래서 이날 선발 라인업은 솔랑키 톱 그리고 존슨하고 마티스텔이 양쪽에 이렇게 공격진 나왔습니다. 마티스텔이 전반전에 어이없는 헛발질할 때는 조금 시겁했었는데 그래도 뭐 이날 꾸준히 뭐 괜찮은 모습 보이긴 했습니다. 중원에는 산미들 메디슨, 벤탄쿠르, 베리발. 요즘 요게 거의 주전 조합이죠. 메디슨이 이제 전반 막판에 그 페널티킥 나오는 과정에서 부상당해가지고 나갔는데 이것도 꽤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좀 길게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포백에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1픽이죠. 포로,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그리고 이제 비카리 골키퍼까지 이렇게 선발 조합이 나왔습니다. 경기는 이제 솔랑키의 페널티킥 선제골을 잘 지켜서 통합 스코어 2대1로 4강 진출에 성공을 한 토트넘이고요. 솔랑키가 이게 1월 4일 이후로 첫 골입니다. 넉 달이 훨씬 넘었죠. 넉 달하고도 2주가 지났어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날 그 페널티킥 선언되고 나서 한동안 그 마티스텔이 공을 잡고 있어가지고 이 자식이 차려고 하나 했는데 솔랑키한테 순순히 공을 넘겨주면서 솔랑키가 이 공을 이제 아주 깔끔하게 페널티킥 성공을 시켰고요. 사실 뭐 경기 내용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흐름이었고, 또 이게 한 골 리드였기 때문에 계속 불안하게 경기가 좀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1대0 승리를 거뒀고 무실점을 하면서 소기의 성과까지 달성을 했다는 거 의미 있는 원정길이었고요. 토트넘이 이날 이제 무실점을 했는데 사실 프랑크푸르트가 그 홈에서 클린시트, 그러니까 상대팀에게 클린시트를 허용한 거, 상대팀에게 홈 경기에 3골도 못 넣는 거,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는 이게 이번 토트넘전이 무려 1년여 만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홈에서 무득점한 적이 없는 그런 프랑크푸르트였는데 확실히 로메로 반더벤 조합을 뚫지 못하면서 무득점을 했던 프랑크푸르트 탈락을 하게 됐고요. 토트넘은 그 힘든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무실점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4강전은 이제 5월 2일, 9일 이렇게 이제 두 차례 열리게 되고요. 8강전처럼 이제 홈에서 먼저 치르고 이제 원정을 가는 그런 일정입니다. 상대 팀은 이제 보데글림트라고 노르웨이 리그 챔피언이에요. 이번에 라치오를 승부차기로 꺾고 이제 올라왔는데 1916년에 창단이 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팀인데 크누트센이라고 이제 그 68년에서 무명 감독이죠. 이분이 18년부터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7년째 팀을 좀 이끌고 있는 그런 팀이고요. 현재 UEFA 클럽 랭킹이 45위입니다. 다소 낮은 명성에 비하면 순위는 꽤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에스턴 빌라, 리옹, 셀틱 이런 팀들보다도 순위가 높습니다. 참고로 토트넘은 그거보다 조금 위에 있는 32위고요. 현재 콘테 감독이 이끌고 있는 나폴리가 33위니까 그 바로 윗순위입니다. 자, 만약에 토트넘이 보데글림트를 잡고 결승에 올라간다면 이번 결승 장소가 이제 그 스페인 빌바오인데 이제 빌바오를 만날 수도 있어요. 맨유 빌바오전 승자하고 결승전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일단 보데글림트를 꺾고 이제 올라가야 되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대주인이 좀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바오는 홈에서 우승할 저력의 기회일 것 같고, 이제 맨유가 올라오면 이제 프리미어리그 더비 물종의 그런 조합이 될 텐데, 근데 이번 여러분 이거 못 보셨으면 그 하이라이트라도 꼭 보십시오. 이번 8강에서 맨유가 그 리옹 잡고 올라갔거든요. 2차전 연장까지 가는 아주 혈투 끝에 극적인 승리라고 올라왔는데 이게 진짜 개꿀잼 경기였습니다. 하이라이트를 보시던가 아니면 그 감스트 리액션 영상을 보셔도 정말 재밌습니다. 전반에 맨유가 2골 넣고 앞서가다가 2대1이 비겨가지고 연장을 갔거든요. 근데 상대가 후반 막판에 또 한 명 퇴장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연장 들어갔는데 맨유 11명, 빌바오 10명이었는데 오히려 빌바오가 연장전 들어가서 2골을 먼저 넣었습니다. 그래서 맨유가 2대4로 끌려가다가 그 연장 후반 그 막판 갈 때 이제 그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제 페널티킥을 넣어가지고 3대4가 되고 후반 종료 직전에 마이누가 4대4 동점골을 만들어서 승부차기 가능했는데 거기서 또 1분 뒤에 곧바로 해리 맥과이어를 공격수로 전진을 시켜서
헤더 극장 그 역전골. 예,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경기였어요. 그래서 2차전 5대 4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승리를 하는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면서 정말 엄청난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이제 1, 2차전 도합 7대 6으로 리옹을 잡고 4강에 올라갔습니다. 진짜 맨유는 여러 가지로 미친 팀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참. 이렇게 유로파리그 정말 꿀잼 4강 조합이 지금 만들어지게 됐는데 일단 손흥민수의 부상 상태가 어떨지 아직까지 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유로파리그 4강이 이제 2주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잘 좀 회복을 해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네.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조금 더 볼 수 있게 된 유로파리그 4강 진출 토트넘 소식 전해 드렸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